처음에 뭘 했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게 어차피 이게 저쪽에서 그러니까 송신기에서 보내는 건 0 아니면 1이라는 정보를 보내는 거야. 응? 정보를 보내는데 정보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바로 보낼 수가 없거든. 0이냐 1이냐 이 어떤 두 개 중에 하나의 정보를 보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 신호를 만들어서 보낼 수밖에 없어. 정보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를 만들어서 하는데 뭐 1이면은 뭐 어떤 S1T를 보내는 거고 0이면 뭐 S2T를 이렇게 해서 신호를 보낸다고. 신호를. 그렇다면은 이제 수신기에서 결국 신호를 받아가지고 어떤 신호를 받았어. 리시브된 시그널이야. 만약에 저쪽에서 리시브된 시그널은 저쪽에서 1이라는 정보를 보냈으면은 내가 받는 건 S1T 더하기 NT가 되겠고, 1이라는 정보를 보냈으면은 0이라는 정보를 보냈으면 S2T 더하기 NT 이렇게 받을 거라고. 나도 뭘 받을지 모르는 상태야 지금. 하여튼 이 둘 중에 하나라고. S1T 더하기 NT나 아니면 S2T 더하기 NT가 되는데 문제는 잘 보면은 RT라는 게 지금 이 두 가지가 지금 들어있어. 일단 NT도 어떻게 확률적인 변수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저쪽에서 S1T를 보냈는지 아니면은 S2T를 보냈는지 이것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개를 다 모르고 있다고. 어? 노이즈는 아예 그냥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고 이거는 불가능해. 예측이 불가능한 거고 노이즈는 그냥 내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노이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확률적으로 움직인다는 거하고 노이즈의 파워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어. 나머지는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S1T를 보내는지 S2T를 보내는지 이것도 이제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동시에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시브된 시그널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리시브된 시그널 ST 더하기 NT라고 보면은 이렇게 적으면은 노이즈도 모르고 이것도 몰라. 이는 진짜 모르는 거. 어? 이는 모르는 거. ST는 뭐야? S1을 보냈는지 S2를 보냈는지 모르는 상태야 지금.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둘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적으면 굉장히 쉬워져. 아까 내가 적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노이즈는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노이즈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ST를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적으면은 이제 훨씬 더 간단해지지. STNT 1을 보냈을 때는 STNT라고 그러고 2를 보냈을 때는 S2TNT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적으면은 물론 이것도 요 두 개가 확률적으로 요게 있을 수도 있고 0을 보냈으면은 뭐 밑에 있게 되겠고 1을 보냈으면 위에 있게 되는 요 두 개 차이가 있지만은 일단 둘 중에 하나를 보냈다. 어차피 저쪽에서는 하나는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응? 요 노이즈처럼 확률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쪽 송신 측에서는 S1T를 보냈든지 S2T를 보냈든지 둘 중에 하나만 보내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적는 게 요렇게 적어놓으면은 요렇게 적고 요렇게 적으면은 그나마 어, 1을 보내느냐 0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확률 변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훨씬 더 선호된다고. 이렇게 적는 게 좀 더 복잡하지만은 음, 표기가 복잡하지. 이렇게 적어야지 이제 우리가 1번 그러니까 1번으로 적는 것보다도 2번으로 적는 게 RT를 이렇게 2번으로 적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대부분 다 2번으로 적을 거예요. 물론 그냥 1번, 2번을 이게 1을 보내냐 0을 보내냐 필요 없이 그냥 똑같이 뭔가 우리가 처리해야 될 때도 뭐 있으면은 쉽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ST라고 적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2번처럼 정도. 1을 보냈을 때는 S1T 더하기 NT가 되는 거. 리시브 댄스 RT가. 그 다음에 0을 보냈을 때는 S2T 더하기 NT 이렇게 적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걸 좀 이해를 하고 일단 그러면은 여기 뭐 일단 퀴즈부터 풀어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심플리스트 리시버 요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어디부터 나오냐 하면은 이게 정보가 결국은 S1T를 보냈다, S2T를 보냈다라는 이게 뭐 물론 나눠지지만은 S1T, S2T가 나눠지지만은 이게 결국은 저쪽에서 송신 측에서 뭐 0 아니면 1을 보낸 거거든. 했다는 지금 사실이니까 0 아니면 1을 보내 전송했으니까 나는 사실은 이게 S1T를 보냈냐 S2T를 보냈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S1을 수신 측에서는 이게 만약에 S1T를 여기에다가 이제 노이즈가 물론 섞인 게 들어오겠지. 노이즈가 이렇게 섞인 게.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0부터 TB 사이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로 이렇게 0부터 TB 사이에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올 거라고. 근데 요 노이즈가 섞인 거 요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런 모양 꼴로 이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1로 판단하는 거고 이거는 0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한 번만 디시전 내리면 된다고. 그래서 심플리스트 리시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한 번만 딱 판단하면 된다. 근데 문제가 이제 이게 수신 성능이 왜 문제가 된다고? 왜 문제가 된다고? 한 번만 그러니까 0부터 TB 사이에 한 번만 값을 가져가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노이즈가 만약에 커져 버리면은 노이즈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노이즈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막 뿔룩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샘플링을 했는데 여기 이 지점에 샘플링했는데 다른 점에서 샘플링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 샘플링하면은 0보다 이게 작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그럼 저쪽에서 0을 보냈는가 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고.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인테그리티 덤프는 이제 막 여러 번 샘플링하는 이제 수신기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인테그랄을 해주는 거지. 인테그랄을 해줘가지고 인테그랄 해준다라는 말 자체가 인테그랄이라는 게 결국은 들어오는 시그널들을 다 더해주겠다 이 말이야. 샘플을 굉장히 많이 해서 더해주겠다는 얘기야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TV에서 가져가겠다고. TV에서 가져가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거보다 0보다 크면은 1로 판단하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판단하겠다 이 말이. 이렇게 수신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뭐 0이라 하지 말고 에타라고 적어도 되는데 이게 뭐 여기서는 어차피 0이 아니라 에타 이게 에타거든. 에타 n하고 비슷한데 약간 좀 튀어나온. 근데 뭐 하여튼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인 BR이 이제 요 지점, 이 디시전 내리기 요 지점에서 BER이 나오거든. BER. 요 지점에 BER이 나오는데 이 계산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 왜냐하면은 디시전이라는 게 여기에 넌리니어리티거든. 넌리니어리티가 들어가면서 이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해. 굉장히 어려워. 나중에 우리 이제 BER까지 구할 텐데 하여튼 요 계산하는 게 어려워. 물론 여기에는 확률적인 변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지만은 계산하기 어렵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는 뭐냐? 그러면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 요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요 상태에서 뭘 한다고? 이게 SNR이라지.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인데 비율인데 어떤 비율? 파워의 비율이에요. 파워. 이 지표는 파워고 이 정의는 어떻게? 이거는 expectation n0의 제곱에다가 그다음 뭐 s0의 제곱이라 해도 되고 이걸 expectation 해도 돼. expectation 어차피 똑같아. 이게 expectation s 뭐 어차피 상수를 expectation 하나 뭐 똑같기 때문에 근데 밑에 거는 분모는 반드시 이게 돼야 된다고. 수신기에서 1을 구하여라. 뭐 어제 뭐 잠깐 구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1을 보냈다고 가정하면은 뭐 0을 보냈던 가정하는지 a 제곱 t 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2분의 n0의 tb 이렇게 해가지고 tb 없어지고 결국은 n0분의 2 a 제곱 tb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적어도 괜찮고 어제 또 계산하기를 a 제곱 tb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이걸 eb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적으면은 이렇게 2분의 아니 쏘리 n0분의 2b 2b 오버 n0 이렇게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트 덤프 수신기가 성능이 좋지만 문제점이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처럼 1이면은 요런 시그널, 뭐 A 볼트, 0이면은 마이너스 A 볼트, 요런 거일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0부터 TV 사이. 이런 걸 때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된다고? 신호 자체가 보내는 신호가 S1T가 예를 들어서 1이면은 뭐 요런 시그널, 요런 시그널. 그다음에 2면은 이 거꾸로 되는 거.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거꾸로 돼 버리네. 요렇게 돼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0부터 TV 사이에 반만 이게 0부터 TV 사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인테그랄 해버리면 0부터 TV 사이에 S1T를 하든지 아니면 0부터 TV 사이에 S2T를 DT를 해버리면은 이거 제로가 돼버리거든. 제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사용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신호의 적분기가 뭘 보장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 신호 자체가 신호의 파워가 제로가 나온다고. 신호를 인테그럴 했을 때 신호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노이즈는 어차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긴 하지만은 신호는 뭔가 나와야 된다. 신호 파트는. 응?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신호 파트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SNR이 제로가 돼 버린다. 출력 SNR이 이게 맥시멈 최대 뭐 SNR 뭐 이 0이 아닌 걸 보장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건 뭘 하느냐? 그럼 SNR이 굉장히 높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는 생각이 들거든. 뭐 물론 SNR이 나중에는 BR로 연관이 될 거야. 연관이 되는데 그 얘기는 하려면은 좀 약간 어려운 과정을 하나를 딱 뛰어넘어야 돼 이게. 그렇기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얘기하기에 좀 곤란하고 그래서 이게 일단 SNR이 이제 최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노이즈 파워보다 신호 파워가 더 좋으면 더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거든. 그래서 최대 SNR이 얻어지는 필터 구조를 우리가 뭐라 하냐? 이걸 매치드 필터라고 해. 매치드 필터라고 그러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정합 필터라고 해요. 정합. 매치드가 뭔가 딱 맞춘다 이 말이잖아. 딱 맞다 이 말이거든. 매치드. 그러니까 이 뭐 이 매치라는 게 어떤 뭐 우리가 어떤 뭐 이게 아주 뭐 좋은 매치다, 매치가 된다 뭐 이렇게 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게 뭔가 딱 맞다 이 말이야. 정확하게 뭐 일치한다 뭐 요런 말이야. 정합, 딱 합이 맞다 이 말이지. 정확하게 합이 맞다. 요건데 요걸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지금부터 할 거라고. 그래서 이 지금부터는 이제 이 정합 필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이제 우리가 지금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심플리스트 수신기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트 덤프에서 요거다가 이제 정화 필터까지 이제 요 오는 거예요. 이게 점점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어 이게 각각의 문제점을 알아야 돼. 심플리스트 리시버는 우리가 저쪽에서 송신기 측에서 0 아니면 1을 보낸다라는 그 사실을 이용하려고 한 번만 딱 가지고 한 번만 샘플링해서 그걸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만 샘플링 하다 보니까 내가 노이즈가 어떻게 노이즈는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이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한 번만 샘플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게 디시전을 내리는 거지. 내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여러 번 하는 거야. 인테그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번 샘플링해서 굉장히 많은 샘플링 하는 거야. 사실은 연속적으로 딱 샘플링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 번 샘플 해서 뭐 더 하는 거지 사실은. 인테그랄 한다는 게 이게 더해서 디시전 내린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요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요게 이제 이게 여러 일반적인 신호에는 요게 이제 쓸 수가 없다고 그랬지. 근데 이제 but 일반적인 신호에는 사용을 못 한다고.
왜냐하면 신호 자체가 이게 제로가 돼버린다. 인테그럴 해버리면은 신호 자체가 제로가 돼버리는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보니까, 인테그레이트 덤프 보니까 우리가 SNR 한번 계산해 봤는데, 그런 걸로 해서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관계를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근데 이게 좀 약간 어려워. 이건 지금 증명을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최대 SNR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최대 SNR. 최대 SNR. 우리가 지금 이제 정화 필터라는 건, 정화 필터. 정화 필터라는 건 이제 필터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겠다는 그러니까 어떤 필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주파수 영역에서 정리해서 고려하겠다는 건데, 필터라는 건. 근데 어떤 필터인데 이게 뭘 하겠다는 필터라고? SNR을 최대화하겠다고. 이게 목적이라고. SNR을 최대화하겠다. 이걸 최대화하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 말은 뭘 최대화하겠다, 뭘 이렇게 옵티마이즈 하겠다, 어떤 걸 이걸 최적화하겠다. 이 말은 굉장히 쉬워. 말은 쉽다. 응? 뭐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걸 구하는 거는 이건 증명을 해야 돼. 이거는 증명을 해야 돼. 최대화하겠다. 이건 그냥 대충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지금 만약에 이게 40몇 명이 듣는데 지금 이 디지털 통신이 내가 여기서 한 5등 하겠다. 요거는 쉬울 수는 있지만은 내가 1등 하겠다라는 말은 좀 달라. 이게 1등 하겠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이것들은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걸 구하려면은 수학적으로 정의돼요. 수학적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증명해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1번 리시버, 2번 리시버, 3번 리시버, 4번 리시버, 5번 리시버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했어. 이 중에서 최대를 골랐다고 해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4번이 제일 좋아. 4번의 성능이 제일 좋아. 그렇다고 이게 최고로 좋은 그럼 리시버인가?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0개밖에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11번째 어디 모르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디 11번째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알 거냐라고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거든. 증명할 수가 없다고.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해. 그때 얘기 들어봤잖아. 우리가 백조는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많이 그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모든 백조가 희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유럽에서는 논리학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그걸 다 믿고 있었다고. 백조를 아무리 들러봐도 다 흰 거야.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가봤더니 이게 흑조를 발견한 거야. 흑조. 그러면서 이제 이게 깨진 거지. 그러니까 한 번만 지금까지 아무리 내가 백조를 많이 세보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해도 다 모든 게 희니까 된다 하더라도 한 번만 딱 발견하면 그냥 그건 꽝이거든.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잘못 생각한 거라고. 마찬가지로 뭘 최대화하겠다, 뭘 최적화하겠다라는 건 대부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 증명. 어렵다고. 이게 쉽지 않아. 어렵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진 신호 이 정화 필터 이거를 이제 이게 쉽지 않아 가지고 내가 이걸 매번 그러니까 아웃풋 SNR 요 지점 요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 요 지점에 이걸 아웃풋 SNR이라는데 SNR을 이제 최대화하는 필터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하려고 지금 F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F로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를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만 내가 대충 해놓고 이걸 내가 따라가진 않을게. 잘 봅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어떤 필터인데 뭔 필터인지는 잘 몰라. 어떤 필터인데 근데 우리가 들어오는 신호가 RT라고 그러고 이게 1이면은 S1T고 0이면은 S2T가 되지만 그냥 여기서는 그냥 1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어떤 ST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주로 거꾸로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ST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HT다. 그러면 가져가서 이게 이제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 뭐 주로 0이니까 뭐 인데 일반적으로 뭐 0이 아닐 수도 있긴 있거든. 뭐 이게 반드시 0이어야 될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1이고 0이고 이렇게 된다. 그럼 요 지점에서의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t는 tb에서 가져가면 s0t하고 더하기 n0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때 S0TB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T가 T는 TB에서 이제 가져가는 값이야. 그러면 S0T는 우리가 이제 이걸 적어보자고. S0T는 어떻게 되는 거야? S0T라는 건 ST가 요 중에서 요 ST 들어온 신호 있잖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뭔가 원래는 ST는 저쪽 송신기 측에서 1이면 S1T를 보내고 0이면 S2T를 보내기로 돼 있는데 일단 하나로 고정해놓고 지금 생각을 한다고. 왜냐면 둘 다 이게 뭐 달라질 수도 있으니. 근데 파워를 계산하면 어차피 똑같거든. 파워를 우리는 어차피 파워를 구할 거기 때문에 1이면 뭐 이렇게 위로 돼 있는 거고 0이면 마이너스 S1T로 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되는 거니까 파워로 구하면 어차피 똑같아. 그래서 S1T는 생각해 보면은 이거 어떻게 ST에다가 컨볼루션 HT인데 T가 어떻게 TB일 때의 그 값이야. 이렇게 돼. 그 다음에 N0T, N0T는 어떻게 N0가 HT를 컨볼루션해서 T는 TB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TB를 가져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S0T하고 이게 풀에 트랜스폼을 한 거, 요걸 이제 좀 어려우니까 S0T에 대해서 이걸 S0F라고 합시다. S0F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N0T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 한 거를 N0F 이렇게 주로 주파수 도메인에서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주로 이 대문자로 써. 대문자 우리가 대문자로 쓰고 요거는 소문자로 적어. 타임 도메인에서는. 왜냐면 뭐 소문자로 계속 적다 보니까 이걸 좀 구분하려고 주파수 도메인이라는 게 사실은 뭐 푸리에가 발견한 거니까 뭐 1800년도 이후에나 나온 거거든. 푸리에 트랜스폼이 나온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그 전에는 계속해서 타임 도메인을 썼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전혀 다른 신호는 아니니까 얘기했지만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다는 게 마치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고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야. S0T랑 S0F랑 같은 거야. 하나인데 하나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느냐 하나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보느냐 이것만 달라질 뿐이지. N0T도 마찬가지고 N0F도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S0 여기에 대해서 이걸 풀에 트랜스폼 했을 때 S0F가 이렇게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 하면 뭐해? SF라고 하고 컨볼루션은 뭐가 돼? 곱하기가 돼 있고 HT에 대한 걸 뭐 HF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S0F는 뭐가 되는 거야? S0F에다가 곱하기 HF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T는 캐피탈 T인데 뭐 일단 T가 캐피탈 T가 TB일 때 요거는 좀 다 두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S0T가 아니라 ST네 SF 이렇게 되겠네 SF네 내가 지금 잘못 생각 그러면 이거는 NF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풀에 트랜스폼하면 N0F라고 하면은 이게 NF 같으면 컨볼루션은 곱하기가 되겠고 이거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HF라고 만약 한다면은 이게 HF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게 보면은 요 두 개가 지금 S0F랑 잘 보면 SF 곱하기 HF 요게 풀의 트랜스폼이잖아 풀의 트랜스폼 관계 있잖아 N0T도 마찬가지로 NF TF 요렇게 관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적으면은 이거 좀 할 필요는 없는데 뭐 하여튼 나온 김이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야. SF 곱하기 HF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0T는 그 다음에 NF에다가 곱하기 HF 뭐 이 곱하기는 뭐 생략이 되니까 뭐 굳이 그냥 곱하기 HF 이렇게 합시다. 그렇다면은 S0T를 우리가 SF랑 요걸로 이제 표시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 요거에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에 S0T가 나올 거 아니야.
S0t. 그러면 S0t는 어떻게 되겠어?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마이너스 뭐한데까지 어떻게 SF에다가 HF에다가 어떻게 익스포넨셜 J2파이 FT의 DF 하면 요렇게 하면 되거든. 이게 지금 요 관계가. 그러면 N0T도 마찬가지일 거고. N0T도 이렇게 마이너스 뭐한데부터 뭐한데까지 NF에다가 HF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의 DF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일 때만 필요하면 n이 tb일 때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n이 tb 요거 대신에 tb일 때 요거 대신에 tb일 때 바꾸다니까 요게 t가 아니라 tb 이렇게 되는 거야. tb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럼 요걸 가지고 요 수식을 가지고 요 수식 요 두 개의 수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에 했던 그 노이즈 파워랑 SNR을 이제 구해 본다고 이게. 그래서 SNR이 expectation n0의 제곱 그 다음에 n0의 뭐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n0의 tb의 제곱이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s0의 제곱인데 tb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아까 우리 구했던 요 대신에 이제 집어넣는 거야 이게 요 수식을 요 수식을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이게 수식이 나온 게 여기서 이제 이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 SF HF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 TB의 DF 요 전체를 이제 제곱해 주는 거고 뭐 절대값 해도 되고 그다음 밑에 거는 expectation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 전체를 제곱해 주니까 NF의 HF 익스포넨셜 J 2파이 F TB의 DF 요 전체 제곱을 expectation 이렇게 해준다. 지금 이게 지금 뭐 어떤 페이지냐면 요 페이지에 지금 나타나는 거. 지금 요걸 내가 지금 적은 거예요. 적은 거. 요걸 적은 거라고 이게. 요걸 지금 적은 거라고. 그래서 요거 좀 더 이제 뭐 정리를 해주면은 expectation 없애고 하면은 요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SNR은 expectation n0 제곱에 TB에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요거를 내가 몇 년 전까지는 이걸 다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했는데 뭐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없더라고. 이게 좀 일단 좀 생소하고 일단 노이즈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좀 어려운데 생소하고 또 요거 또 하나 더 나와가지고 또 슈와르츠 부동식이라는 것도 또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그 재작년부터는 이제는 이걸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걸 해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한번 해봐도 괜찮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궁금한 사람은 이걸 해봐도 되는데 해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 뭐 많은 학생들이 좀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그냥 해서 그래서 요 관계를 요걸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거야. 요걸 맥시마이즈 한다고. 맥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걸 최대화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걸 최대화 시키는 요 비율을 SNR을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데 이걸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요렇게 되면 뭐 슈와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뭐 이게 이제 이게 되고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요렇게 HT를 뭐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HT가 요렇게 되면 돼. 요렇게. 근데 앞에 뭐 2분의 N0 요거는 뭐 별 필요 없고 요렇게 되면 돼. 요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렇게 되면 돼. 이게. 하여튼 뭐 앞에 거 여기 뭐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야? 17페이지, 18페이지는 몰라도 괜찮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뭐 궁금하다.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맥시멈 하게 이렇게 되는 게 궁금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고 뭐 나한테 따로 물어봐도 괜찮아. 근데 이걸 내가 수업 시간에 해보니까 뭐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고 뭐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다음부터 넘어가기로 했어. 그래서 결과는 굉장히 중요해. 결과는 우리가 매치 필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필터로 우리가 어떤 필터로 이게 매치 필터 이 HT 우리가 이 HT 요거를 지금 구한 거거든요. 요렇게 요걸 지금 구하는 거라고. 근데 구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매치 필터 요 지점에서 SNR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해서 요 지점에서 SNR 맥시마이즈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해서 해보니까 요 필터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이거 보니까 K-Bay S에 TB-T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K는 어떤 상수야. 0이면 안 되는데 0만 아니면 괜찮아.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K는 0보다 큰 양의 상수를 말하는 거야. 양의 상수. 왜냐하면 이게 K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이게 뭐보다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이 거꾸로 돼버리거든. 이게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거니까 이게 뒤집어지거든.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최대 SNR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요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는데, 알고 나면 너무나 쉬워. 이게 어떻게 이 모양이 뭐 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S의 TB-T라고 그러는데, 요 뒤에 걸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저쪽에서 1을 보낼 때, 지금 1을 보낼 때를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야. 1을 보낼 때. 1을 보낼 때. 0을 보낼 때는 1을 보낼 때 거꾸로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거야. 1을 보냈다가 1을 보낼 때, 0을 보낼 때는 1을 보낼 때 사실은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보내거든.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그러니까 1을 보낼 때 만약에 ST를 이렇게 보낸다. ST를 이렇게 이 렉탱귤 펄스가 돼 있네. 이렇게 0부터 TB 사이에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이걸 한번 계산해 보죠. 우리가 어떻게 HT가 K베이 S TB-T라고 했거든. 근데 이게 ST가 만약에 첫 번째로 ST가 0부터 TB 사이에 이렇게 1이다. 1이다. 1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앰플리튜드 뭐 A라고 해도 되는데 뭐 A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HT는 어떻게 되는 거야? HT는 K베이 S의 TB-T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야? TB-T니까 이게 지금 0에서 TB 사이에 있는 건데 TB-T니까 0을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S의 T 값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0일 때의 값이 이게 TB일 때 온다고. 0일 때 어떻게 돼? A 이렇게 되네. A 값이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요게 뭐 어떤 말인지 알겠어? S의 T-TB 요거는 사실은 뭐 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S의 마이너스 T-T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S의 마이너스 T 일단 뭔지 구하고 그거를 TB만큼 시프트 해주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해주면 어떻게 돼 이거? 0이고 이게 0부터 이렇게 되겠지. S의 마이너스 T는 0이고 마이너스 T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만큼. 이게 S의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그럼 S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데 TB만큼 시프트 해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0이고 TB만큼 이렇게 돼. 똑같네 이거. 똑같네. S의 TB가 이렇게 된다고. 이게 S의 TB-T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거기에다 K배를 곱하라. K배를 곱하라고 하니까 K배를 곱하라니까 뭐 앰플리튜드가 KA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이게 메쉬 필터라고.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송신기 측에서 1이면은 1을 보냈는데 만약에 1을 보냈는데 요런 시그널을 보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요 필터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요런 시그널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T가 TB일 때 요렇게 받으면 된다. 이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저쪽에서 ST를 이렇게 보냈다. 지금 여기 두 번째로 요런 모양 0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A라 합시다. A라 합시다. A였다가 이게 TB에서 제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STB 이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0에서 TB 사이에 A에서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걸 HT라고 하면은 HT는 어떻게 K베이 S TB-T니까 사실 이거는 쉽게 구하면은 뭐 이렇게 막 뭐 마이너스 해주고 뭐 시프트 해주고 할 필요 없다고.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걸 거꾸로 해주면 돼. 요거 이제 0일 때 TB로 보내고 왜냐면 0 이 잘 봐봐 이게 S에 이게 S에 TB-T라고 하면은 K가 1이라고 합시다. K가 1일 때 HT가
K가 1이라면은 그러면은 H의 K가 1일 때 H의 제로는 뭐가 되겠어? H의 제로. S의 제로면은 TB-제로가 되니까 S의 TB일 때의 값이 이게 H의 제로이라고. H 제로가. 그러면 H가 제로일 때 이 H는 제로일 때는 뭐가? S의 TB는 S가 TB일 때가 어떤 값이야? 0이네, 0. 0이면 되겠네, 0. 0일 때 0이 되겠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H에 TB를 넣으면 어떻게 돼? H에 TB 값을 넣으면 S에 TB-TB를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뭐야? S의 제로, X의 H의 TB의 때 값은 뭐야? S일 때 제로일 때 값. S가 제로일 때 어떤 값이야? A네, A네. 제로일 때.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게 TB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만약에 H에 2분의 TB일 때 값을 넣어보자고. 2분의 TB일 때 값. 그럼 S에 TB-2분의 TB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S가 2분의 TB일 때 이거는 S의 2분의 TB일 때 값이네. 2분의 TB일 때 값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2분의 TB일 때 값은 2분의 A가 되겠네. 지금 이렇게 리니어하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2분의 TB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걸 제로로 두고 제로로 돌리고 0일 때 이 값을 HTB로 이렇게 돌리면 거꾸로 이게 뒤집어 주면 돼. 이게 뒤집어 주면 된다고.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지. 이게 완전히 뒤집어 주는 거. 그러니까 요 축을 중심으로 중간 축을 중심으로 뒤집어 주면 된다고. 이렇게 뒤집어 주면 된다. 요것도 마찬가지겠지. 아까 요것도 이렇게 뒤집어 주면 요거는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다고. 응? 똑같다고 이게.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이 HT는 어떻게 구하느냐? HT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K-Bay S의 TB-T인데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요 뒤에 거는 일단 보지 마. 요 뒤에 거 컨볼루션 한 거 요거는 컨볼루션은 어려우니까 일단 요 뒤에 거는 보지 말고 일단 요 HT를 어떻게 구하는지 일단 알아야 돼. HT를 어떻게 구하는지. HT는 S의 TB-T인데 요걸 아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요 중심축 요 2분의 TB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요 두 개를 반대로 돌리면 돼. 반대로. 근데 요거는 대칭이니까 요게 요쪽으로 가고 요렇게 가고 요 멀리 있는 게 요쪽으로 가는 거야. 이때 이제 앰플리튜드는 K배 해줘도 상관없어. 앰플리튜드는 뭐 10배 해주는지 뭐 20배 해주는지 별 상관이 없다고. 나중에 이제 내가 이거 왜 K배를 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왜 1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2로 해도 똑같다라는 거야. 3으로 해도 똑같고 4로 해도 똑같고. 하여튼 그렇게 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0을 중심으로 해서 요 2분의 TB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걸 반대로 해준다고. 그래서 요게 이 0으로 가는 거고 요렇게.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쪽 파트가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그다음에 요렇게 요쪽 파트가 요렇게 간다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HT. 그래서 내가 아마 중간고사에 기말고사에 이런 문제 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 ST가 예를 들어 1을 보냈을 때 ST가 다음과 같은 모양이다. 다음과 같은 모양이다. 이런 모양이다. 0부터 TB 사이에 2분의 TB에서 중심이 되고 이렇게 될 때 HT의 매시드 필터에 해당되는 매시드 필터 해당되는 HT를 구하여라. 요 문제 거의 뭐 나갈 확률이 95% 이상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어? HT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김정현 네, 어떻게 돼야 되겠어? 똑같이 될 것 그렇지 같습니다. 똑같이 되지. 왜 이거 반대잖아. 아니 대칭이잖아. 2분의 TB에서 지금 대칭이거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물론 뭐 이게 앰플리튜드가 K배 해도 괜찮아. K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이었다 하더라도 이게 뭐 1이 아니라 10이어도 되고 100이어도 되고 1000이어도 되고 아니면 0.5여도 되고 마이너스면 거꾸로 되니까 좀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하여튼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T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었다. 이렇게 돼 있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돼 있었다. 0이고 2분의 TB고 TB다. 이거면 앰플리튜드 1이라 합시다. 1이라 합시다. 1. 1일 때 HT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HT
신성준. 네. 어떻게 되겠어? 2분의 TV를 중심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뭐 고려 뭐 얘기를 해봐. HT는 0부터 TV 사이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겠어? 아니 말로 설명해 보라고. 반대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뭐 반대로 하면은 내가 지금 이하고 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뭐 뭘 반대로 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리니어하게 나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 0부터 2분의 TV 구간 사이에서 이게 1만큼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TV부터 TV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준. 1로 그리면 될 그치, 것 1로 같습니다. 컨스턴트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알고 나면 굉장히 쉬워. 이게 굉장히 쉬워. 요걸 중심으로 뒤집으면 된다고. 이렇게 양편을 뒤집으면 돼. 요거는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값은 이쪽으로 오게. 이렇게 뒤집어 주면은 메스트 필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굉장히 신기하지 이게. 메스트 필터라는 게 사실은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이게 최대 맥시멈, 최대 SNR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 사실은. 의외로 굉장히 쉽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수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굉장히 막 뭐 어려운 거 막 뭐 해가지고 아까 여기 보면은 지금 뭐 봐봐 이게 이 뭐 지금 뭐 이게 아까 내가 이걸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이걸 증명할 수가 없어. 증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아까 이제 풀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이제 증명을 한 건데 증명을 이제 하려고 이제 세팅을 한 건데 물론 증명까지 한 건 아니고 그래서 SNR 두고 이제 뭐 풀에 트랜스폼 해가 뭐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서 이걸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이게 뭐 중간에 뭐 슈와르츠 부등식을 써서 뭐 뭘 하고 뭐 이상한 걸 막 이렇게 막 도입해가지고 어려워. 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려면은 내가 꽤나 많이 설명을 해야 돼. 1시간 이상은 설명해야 돼. 그래서 막 이걸 도입해서 이렇게 설명 뭐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너무 쉽게 나온다라는 거야. 이게 너무 쉽게. 이게 결국은 이게 뭐 상수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상수는 아무거나 해도 되고 이게 상수가 왜 아무거나 해도 되는지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이 K는 그러니까 0만 아니면 아무 값이나 되는 거야. 근데 요게 ST가 요게 결국은 어떻게 그냥 ST를 2분의 TV를 중심으로 해서 뒤집으면 된다고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돌리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속이 되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렉탱글로 두 개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돼? 이 삼각뿔처럼 되잖아. 이게 삼각형 이렇게 트라이앵글 펄스 되잖아. 그때 이제 뭐 최대 맥시멈 값이 이게 TV에서 이 최대 맥시멈 값이 나오니까 이때 이제 요때 이제 가져가잖아. TV일 때 내가 가져가거든. 이 두 개를 컨볼루션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처음에는 이제 심플리스트 해가지고 첫 번째로 심플리스트는 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TV일 때 이렇게 가져가서 이때 디시전 내려서 한 거야 이게. 그러다가 이걸 이제 좀 더 확장하려고 이제 인테그럴 했었어. 인테그럴. 그래서 이때 가져와서 이제 에타 요렇게 했었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기는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좋은 건 알고 있어. 1번보다는 2번이 더 좋은 거는 알고 있어 이렇게. 응? 근데 2번이 이게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어떤 임의의 필터를 통과한다고. 임의의 HT라는 거예요. 임의의 필터를 통과해서 이때 이제 가져가서 요렇게 했다고. 요렇게. 응. 이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이 HT가 뭐일 때 K베이 S의 TB-T일 때 이렇게 일때 요게 이제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 이 상태에서 맥시멈 SNR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SNR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SNR 최대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STB 이렇게 된다 지금. 근데 뭐 하여튼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은 결과는 보면은 굉장히 쉽다고. 증명은 어렵지만 이거는
근데 이게 왜 이제 한번 들은 생각이 그래요. 분명히 ST하고 분명히 관계 있겠지. HT가 저 보내는 신호하고 뭔가 관계 있을 거라고. 근데 이게 왜 하필이면은 이게 뭐 K 배하는 거 여기 잘 봅시다.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HT가 K 배하는 거 요거는 뭐 일단 K가 1이라고 지금 가정하고 하면 돼. K일 때 K가 변해도 별 상관이 없다는 건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할 거야.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 지금은 그걸 알 필요 없고 일단 K가 1이라고 가정하고 일단 이게 S의 TB-T여야 되는지 왜 SAT면은 모르겠는데 SAT가 아니라 SATB-T여야 하는지 지가 좀 약간 좀 이상해.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져요. 왜냐하면은 어떤 신호가 있다. 요 어떤 신호가 있다. 요 신호가 있다. 0부터 TV 사이 이렇게 돼 있다. 요거를 어떻게 했었는지 이거를 뭔가를 곱해가지고 뭐 어떤 신호를 곱해가지고 요게 요 신호를 최대화할 수 있는 물론 이게 이제 파워가 제한되어 있어야 돼. 뭐 파워를 뭐 어떤 뭐 이 여기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거 1번 시그널은 파워가 뭐 파워가 1와트 쓰고 있고 2번 시그널은 파워가 뭐 10와트 쓰면서 이 여기 어떤 뭘 써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뭐 3번 시그널은 또 다르게 쓰고 있고 막 다 파워를 다르게 하면서 이걸 곱하기를 해서 어떤 신호 이게 ST라고 하면 ST하고 뭐 곱하기를 해서 이걸 최대화할 수 있는 거 파워를 최대화할 수 있는 거 뭐 에너지라고 해도 되겠네 뭐 이게 지금 0부터 TB니까 이때부터는 좀 에너지라는 개념이 이 단위 에너지야 이 TB 사이에서만 쓰고 있는 에너지야 이게 TB에서만 파워라는 게 이게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이게 최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최대화할 수 있는지 혹시 알아 이게 ST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 보고 아무거나 어떤 거든지 뭐 곱해가지고 이걸 값을 최대화할 수 있는 거 어떤 파워가 만약에 이게 리미트 됐다 딱 그때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을 때 파워가 딱 정해져 있을 때 파워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파워를 어떤 1번 시그널을 곱할 때는 뭐 1와트를 했다가 2번 시그널 할 때 100와트 했다가 3번 시그널은 뭐 10,000와트 해버리면은 당연히 10,000와트 하는 게 더 좋겠지 1,000와트 뭐 크면 클수록 더 좋으니까 그럼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은 에너지를 가지는 같은 에너지를 가질 때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TV 사이의 에너지를 가질 때 이걸 최대화할 수 있는 거 어떨 때 이 어떤 모양일 때 이게 되는지 혹시 알아 이게 어떨 때 어떤 모양일 때 장현호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봐서 어떤 모양일 때 이 나오는 출력에 이게 0부터 TV 사이에 에너지를 최대화하는 거예요. 에너지 뭐 파워를 최대화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0부터 TV 사이에 어떤 단위 시간당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파워라고 해도 되고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어떨 때 이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뭐 어떤 ST가 있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하여튼 뭐 여러분이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해야 돼. 잘 모를 때는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똑같은 모양이어야지 돼야 돼. 똑같은 모양이지. 똑같은 모양이지 이게 최대가 될 수 있어. 최대가 되는 거야. 똑같은 모양이 돼. 파워가 딱 고정돼 있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파워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 에너지나 구할 때 어떻게 해? XT가 만약에 주어졌을 때 에너지 어떻게 구해? 에너지 어떻게 구해? X의 제곱을 해서 인테그럴 해주거든. 이렇게 하잖아. 파워 구할 때도 물론 이거를 이제 단위 시간당 뭐 파워는 전력은 뭐 단위 시간당 T분의 T분의 1 이렇게 해주지만은 뭐 TB분의 이렇게 되지만은 에너지는 뭐 마이너스 뭐 안 되고 이런데 지금 여기서는 단위 에너지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거야. 단위 에너지 0부터 TB 사이에서만 하기 때문에 사실 두 개가 똑같다고 같은 거야.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가 에너지를 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0부터 TB 사이에 같으니까 이 두 개가 같다고 그냥 TB분의 1로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그럼 요게 지금 보면은 왜 우리는 그러면 XT에 대해서
에너지를 구한다고 보면 왜 x의 제곱을 하면은 이게 최대화가 되거든. xt에다가 뭐 곱하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하고 xt에 대한 에너지를 구하라 할 때 xt 곱하기 어떤 임의의 ht에다가 곱하기를 해서 0부터 tb 사이에 dt를 하지 않고 왜 우리는 0부터 tb 사이에 x의 t에다가 곱하기 xt를 하느냐. 이렇게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다른 거 곱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곱하면은 최대화 된다고. 이게 최대값이 나와. 자기 자신을 곱하면. 물론 뭐 이게 반드시 이것 때문에 뭐 파워를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요걸 다른 걸 아무리 곱해봤자 자기 자신을 곱하는 거가 최대화. 자기랑 똑같은 걸 곱하는 거거든. 똑같은 걸 곱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어떻게 곱하는 것보다도 이게 최대화 돼. 이거 증명할 수는 있는데 뭐 이것도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에서 뭐 증명해야 되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요게 지금 다시 돌아가 보면은 좀 약간 내가 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래서 ST에다가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할 때 이렇게 되는데 잘 보세요. 왜 이게 HT가 왜 하필이면 S에 TB-T여야 하는지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들어온 시그널이 여기 HT를 통과한다. 그래서 뭐 이게 가져가잖아. 이게 요 지점에서 S0T에 대해서 수식을 나타내보자. S0T라는 건 어떻게 ST에다가 컨볼루션 HT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물론 T가 TB일 때를 가져가는 거지만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자고. ST-TB 요거를 계산해 보자고. 그러면 ST 곱하기 컨볼루션 HT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돼요? 조승명. 얘네는 틀어놓고 뭐 하는 거야? 돌아가시네. 나 부를 때 대답 안 하면은 결석이야. 최재혁. 네, 교수님. 그 ST 컨볼루션 HT를 컨볼루션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어? S 토 타우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돼? 곱하기 T 마이너스 토 D 토 H에 T 마이너스 TB T 마이너스 타우 타우라고 해야 되나? 타우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여기 T가 TB일 때잖아. 그럼 요 T를 여기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게.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S의 타우 X가 아니라 S의 타우에다가 H에 어떻게 된다고? TB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 HT가 어떻게 된다고? HT가 어떻게 된다고? K배에 아니 K가 일단 1이라고 합시다. S에 TB 마이너스 T 이렇게 된다 했잖아. 그러면은 H의 TB 마이너스 타우는 어떻게 되겠어? H의 TB 마이너스 타우는 홍채은 어떻게 되겠어? 홍채은 아니 왜 마이크가 안 돼? 뭐 어디하길래 마이크를 못해?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H의 TB 마이너스 타우는 어떻게 돼? HT가 이렇게 주면 H의 TB 마이너스 타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SA 타우가 되겠지. SA 타우. 요 대신 요걸 집어넣으면은 요거 대신에 이걸 여기 T에다 집어넣으면은 SA 타우가 되겠지. 그럼 요게 뭘 말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게 뭐냐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까지 SA 타우에다가 SA 타우를 D 타우 하는 거라고. 뭐 아까 이 파워 구하는 거 똑같네. 그냥 S 제곱. 이게 사실은 컨볼루션을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뒤집어 줘야지. 이게 뒤집어 주어서 이게 컨볼루션 해줘야 돼. S를 뒤집어 줘서 컨볼루션 해줘야지 뭐가 된다고? 마치 우리가 파워를 구하듯이 자기 거에다가 자기 걸 곱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자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파워가 최대가 된다고. 이게 원래 우리가 파워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 S 제곱을 하는 거잖아. 이게 이게
마이너스 뭐한데부터 뭐한데까지 S 제곱의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잖아. 근데 물론 S 타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S 타우가 0부터 TB 사이에만 존재하는 거니까 0부터 TB의 S 제곱의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된다. 이게 파워를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왜 S의 HT가 이렇게 돼야 되느냐? S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S의 T여야지 될 것 같은데 S의 TB-T 뒤집어줘야 되느냐 하면은 컨볼루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컨볼루션 이게 두 개가 컨볼루션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시그널에 이게 시그널이면 LTI 시스템이면은 컨볼루션 돼야 되잖아. 컨볼루션 해주면은 이게 여기서 뒤집힌다고. 뒤집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결국 파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제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뒤집어 줘야 돼 일단. 그래서 이게 왜 메시드 필터를 생각을 할 때 메시드 필터에 대해서 내가 뭐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메시드 필터를 내가 증명하라고 내기는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메시드 필터를 증명하라 이런 문제는 내지 않아. 근데 메시드 필터의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SNR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뭐 ST가 이런 모양일 때 어떤 HT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내가 낼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S의 TB-T인데 왜 하필이면 S의 TB-T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게 드론 시그널과 이게 컨볼루션 해줘야 되는데 ST하고 HT하고 컨볼루션 해주는데 컨볼루션을 하면서 이게 HT가 T-타워가 되면서 뒤집어지거든. 한번 뒤집어지는 걸 다시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야. 다시. 그래서 어떻게 두 개 이게 드론 시그널이잖아. 이게 ST가 이게 드론 시그널이잖아. 이게 ST 이게 들어오는 시그널이라고. 이게 입력 신호로. 이게 이 ST에서 여기 들어오고 있잖아. 물론 NT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NT는 일단 빼버리고 NT는 우리가 노이즈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거든. 그래서 ST를 가지고 이제 쭉 계산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뭔가 여기서 최대화시키겠다라는 건 뭐 노이즈는 우리가 최대화할 수가 없어. 노이즈는 뭐 랜덤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노이즈 파워는 어차피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ST하고 자기 거에 매치를 시킨다 이 말이야. 들어오는 신호에 매치시키다 이 말이야. 그래 메시드 필터예요. 메시드 필터. 정압 필터라는 게 뭐에 정압시킬 거냐? 노이즈에 정압시킬 거냐? 노이즈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무도 없는데 노이즈는 뭐 어떻게 정압을 시킬 수가 없다고. 노이즈에 정압시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신호에 맞추겠다라는 거야. 노이즈는 어차피 무시해버리는 거고. 노이즈는 어떻게 내가 매치할 수도 없거든. 노이즈를 뭐 어떻게 랜덤하게 계속 변해. 이게 할 때마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없고 들어오는 신호에 매치를 시키는데 아니 매치를 시킬 것 같으면은 내 생각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매치를 시킬 것 같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아까 요런 시그널인 것 같으면은 요런 시그널로 이게 ST가 들어올 것 같으면은 매치를 시킬 것 같으면은 여기에다가 아니 이런 시그널로 이렇게 매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요런 시그널로 매치를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이게 요런 시그널로 매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왜? 이게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게 컨볼루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컨볼루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으로 컨볼루션의 정의상 이게 그 정의상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S의 타우에다가 H의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됐는데 물론 T가 TB일 때 가져가니까 이게 T가 TB일 때 가져가니까 이걸 다시 적으면 이게 TB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걸 여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H의 TB 마이너스 타우가 S의 타우와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H의 이걸 T라고 하면은 S의 TB 마이너스 T라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맞춰주면 제일 좋거든. 이렇게 맞춰주면 제일 좋거든.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이게 뭐 복잡하게 증명할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직관적으로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컨볼루션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까지는 좀 알고는 있어야 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
이 디지털 통신의 끝판왕이 뭐라고? 끝판왕. 우리가 결국 정복해야 되는 게 뭐라고? 요 디시전 내리기 요 상태, 디시전 내린 요 어디 있어요? 요 디시전 내린 요 상태, 요 다음 요 상태에서의 뭐가 BR을 구하는 게 우리 끝판왕이야. BR을 구해야 돼. BR을 구할 수 있으면 뭐 디지털 통신 제대로 배웠다라고 할 수 있어. BR을. 근데 BR을 얘기했지만 BR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 왜냐하면 일단 노이즈 확률적인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 넌리니어티도 들어가고 이게 넌리니어티가 들어간다고 했잖아. 들어가다 보니까 BR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요 앞에 단계 결국 뭘 하냐? SNR이라는 거. 요 중간 보스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중간 보스이지만 넌리니어티가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이 응용수학 신호 시스템에서 배웠던 것들이나 아니면 뭐 통신공학이나 이런 것들 다른 것들 뭐 제어공학에서 배웠던 뭐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 그걸 써먹을 수 있다고. 이게 넌리니어티가 안 들어가니까. 넌리니어티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이론을 쓸 수가 없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 새로 배워야 된다고.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끝판왕인 BR이 있지만은 이 끝판왕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보스인 SNR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공략하고 있다고. SNR만 무너뜨리면은 뭐 어떻게 뭐 BR까지 어떻게 해서든 갈 수가 있는데 결국은 SNR 생각해 보면 이걸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중간 보스가 되는 게 SNR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 SNR인데 그걸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게 메시트 필터이고 그 메시트 필터에 대한 증명은 어렵지만은 그걸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져서 이게 어차피 이게 뒤집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신호에 이렇게 뒤집어서 곱하는 거 형태로 되면은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워를 구하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구할 때 그렇게 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로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좀 이해를 하겠나? 남조. 네. 좀 어려운 걸 좀 물어봐야 되겠다. 메시트 필터에 대해서 얘기해봐. 메시트 필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메시트 필터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얘기해봐 일단. 최대 파워를 구하는 필터. 뭐라고? 나 못 들었어. 파워를 최대로 구하는 필터. 파워를 최대화한다.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들어오는 신호에 대해서 최대화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이게 메시트 필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주어진 식이. 보겠습니다. 라윤태. 네, 얘기해봐. 그 입력 신호를 어, 컨볼루션에서 자기 자신을 컨볼루션 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서 최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뭐 비슷하게는 좀 알고는 있는데. 유재야. 네, 한번 얘기해봐 한번. 파워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컨볼루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이제 어. 컨볼루션 특성이 마이너스를 쓰는 거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하는 거니까 일부러 들어오는 신호 기준으로 반대를 해서 컨볼루션을 진행하면은 파워가 최대가 된다. 그걸 뭐 설명은 뭐 계속 갈수록 나아지고 있는데 하여튼 잘했어. 잘했어. 그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괜찮아. 뭐 대충은 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물어본 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물어본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어본 거야. 이게 내가 뭐 그냥 시간이 남아서 이게 뭐 시간 때우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했지만 이 디지털 통신의 끝판왕은 BR이야. BR을 구하려면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멀긴 한데 뭐 확률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야 돼. 왜냐면 노이즈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그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이 중간 보스인 이 SNR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SNR을 아까 얘기했지만은 SNR을 구하는 그 수식, SNR을 구하는 것까지는 뭐 아무나 할 수 있지만은 SNR을 증명하는 거, SNR 맥시마이즈 하는 게 그게 매스트 필터인데 매스트 필터를 증명하는 거는 좀 어렵잖아. 어렵거든. 요 앞에 나오는 게 이게 다 증명하는 거야. 이게 뭐 슈와르츠 부등식 해가지고 막 이게 막 증명하는 건데 요까지는 몰라도 괜찮은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왜 이게 맥시마이즈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맥시마이즈 한다. 들어오는 신호를 뭔가를 맥시마이즈 한다라는 건데 들어오는 신호를 맥시마이즈 하는 건데 들어오는 신호를 맥시마이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워 구하듯이 결국 들어온 신호를 맥시마이즈 하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뭐 들어온 신호에다가 요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다르게 생각하면 요렇게 해도 돼. 사실은 이걸 어떤 필터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필터라고 생각하니까 요 거꾸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필터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거꾸로 해서 이제 뭐 베타 값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걸 다르게 구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좀 이따 이제 배울 건데 요 곱하기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st를 곱해서 인테그럴 해주고 st를 곱해서 인테그럴 해주고 요렇게 가져가면 훨씬 더 직관적이지. 둘 다 똑같아. 이거 1번 시그널이랑 2번 시그널이 물론 HT가 어떻게 HT가 S에 TB-T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 두 개가 같은 거야. 같은 건데 1번은 이제 우리가 이 매치드 필터라고 그러고 요거는 매치드 필터랑 수식적으로 똑같이 같은 기능을 하는 거지. 같은 기능을 하는. 요렇게 된다. 요렇게. ST를 곱해서 이렇게 해주면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야. 뭐 질문해놓네. 저기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질문 내가 읽어볼게. SNR 최대화하는 이유가 SNR이 인풋 시그널과 노이즈 파워의 레이시오, 인풋 시그널 파워 오버 노이즈 파워이기 때문에 SNR 키우기 위해서 인풋 시그널을 키우면은 나중에 BR이 작은 것을 예상하여 SNR 최대한 중간 보수를 맞아. 지금 우리가 왜 지금 이 지점에서의 SNR을 우리가 지금 맥시마이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이 지점에서의 SNR을 맥시마이즈 하면은 물론 이 지점에서의 SNR 맥시마이즈 한다고 BR 우리가 이제 최대화하는 거는 최종 보수인 BR을 낮추는 게 우리 최고 목표야. 우리 이거 최고 목표야. 우리 최고 목표는 BR을 낮추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비트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에러 나는 거. 100만 개의 비트 중에 12-6승 에러거든. 근데 뭐 이게 좀 더 낮아져서 그러니까 10-6승, 10-5승, 10-4승, 10-3승 뭐 이렇게 된다. 10-2승, 10-1승 뭐 이렇게 된다. 뭐 10-1승은 10개 중에 하나 깨지는 거. 요거는 아예 통신을 아예 못해. 10-3승 정도는 돼야지 보이스 통신을 할 수 있어. 보이스 통신. 여러분들, 보이스 통신. 요 돼야지 요거보다 더 미쳐야지 이제 멀티미디어 뭐 데이터 통신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다고. 당연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더 깨진 게 없으면 더 좋을 거 아니야. 뭐 100만 개 보내는데 뭐 이렇게 보내는데 하나만 깨지더라, 뭐 하나도 안 깨지더라 하면 더 좋지. 근데 그렇게 되는데 요게 BR을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데 BR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고 이게 좀 넌리니어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일단 어려워. 이게 넌리니어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보다 크면 되고 이런 것들 다 넌리니어티잖아 이게. 뭐보다 크면 0인보다 크면은 뭐 1이고 뭐 작으면 1이고 뭐 이렇게 되거든. 이거는 넌리니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요거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시스템에 대한 컨볼루션이나 뭐 그다음에 뭐 풀의 트랜스폼 이런 거 아무 쓸 수가 없어. 넌리니어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3년 동안 배웠던 그 무엇도 소용이 없어. 쓸 수가 없어 이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배웠던 거 요 뒤로 넌리니티가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고. 여러분 다른 수업 시간에 아무도 배운 게 없다. 지금 넌리니티에 대해서. 물론 뭐 저기 그 뭐 반도체는 내가 반도체는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하여튼 거기에는 뭐 뭔가를 좀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 특수한 예만 할 수 있다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SNR이 높으면은 BR이 낮은 것 같아. 직관적으로. 이건 진짜 직관이야. SNR이 높으면은 BR이 낮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 사실 우리가 나중에 증명할 거야 이거. 증명할 수 있어. 가능하다고. 이게 증명 가능한데 일단 뭐 이게 뭐 증명 내가 뭐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수학적으로 증명하면 여러분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증명을 나중에 이제 대충은 내가 할 거야. 근데 결국 BR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데 그걸 하기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우리 지금 뭐 어떻게 배울 수 있는 지금 새로 배워야 된다고 이걸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하긴 할 텐데 그 차선책으로 요 디시전 내리기 직전 요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요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이 넌리니어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곱하고 뭐 인테그랄하고 이건 다 리니어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리니어 영역이고 리니어 영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해보자라는 거야. 여기에서 뭔가를 해보자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면 SNR을 맥시마이즈 하면은 BR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는 그 관계를 나중에 유도는 할 텐데 지금은 아직 잘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하는 걸 일단 뭐 하는 거예요. 뭐 질문은 뭐 하여튼 최대 보스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 맞아.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 이게 수학적으로 뭐 하기도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 통신이라는 과목이 이게 굉장히 경제하고 경영하고 매우 유사하다. 매우 유사해 이게. 그러니까 경제 경영에서도 결국 뭐야? 한정된 자원으로 뭐 하는 거야 이게? 뭔가를 최대화하는 거거든. 최대화하고 뭐 옵티마이즈 뭐 최적화 뭐 이런 걸 많이 해. 뭐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뭐 사업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다 그런 거잖아. 뭐 아니면은 뭐 국민 경제로 보면은 뭐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서 되고 뭐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좀 경제가 안 좋을 때 뭐 지원을 얼마나 줘야 될까 뭐 이런 것도 다 하는 게 그게 다 경제 경영하는 거잖아. 옵티마이즈 내가 가진 자원 내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럼 비슷하게 통신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게 뭐 하여튼 예전에 보면은 통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수학과 출신이 굉장히 많아. 통신 출신들이 이 경제 경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이게 하여튼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이거 왜 갑자기 왜 최적화 이런 거 왜 하나? 최적화 뭐 이런 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대어들은 뭐냐 하면은 이게 최적화나 이게 최대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이게 생각해 보자고. 뭐 응용수학이나 이런 거에서 시놈 시스템에서 배우는 게 뭐야 결국. 뭐 어떤 임의의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XT가 뭐 요런 모양이 주든지 요런 모양이 주든지 뭐 요런 모양이 주든지 이거에 대해서 뭐 풀이의 트랜스폼을 구하라. 요런 거 했어서. 그러니까 어떤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 이 신호에 대해서 뭐냐 프리퀀시를 구하여라. 아니면 이게 뭐 반복이 되면은 뭐 풀이의 시리즈를 구하여라. 아니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여라. 뭐 이런 거였어 이게.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 정해져 있는 상태. 정해진 신호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한번 구해봐라는 거야.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신호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뭐 회로 이런도 마찬가지고 RLC 회로 이런 것들 RLC 뭐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뭐 전자회로는 뭐 트랜지스터나 아니면 다이오드 들어가는 거지 그냥 뭐 무슨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냥 그걸 조합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뿐이지. 그건데 여기에서는 이 통신은 좀 어프로치 자체가 전혀 좀 달라 이게. 그 자체가 그냥 RLC 회로를 어떻게 몇 개를 이렇게 뭐 병렬로 연결하냐, 뭐 다이오드를 뭐 수백 개를 뭐 연결하느냐,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뭐 병렬로 연결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가진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뭔가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하고 똑같거든.
경제하고 문제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수학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수학. 이 최적화 이론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마 좀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내가 어려운 부분은 대부분 다 빼고 그냥 뭐 그냥 그 개념만 얘기하고 지금 다 넘어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개념만 좀 캐치를 한번 해보라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재밌어. 난 뭐 솔직히 말해서 나도 대학교 때 뭐 다른 나도 뭐 한 2학년 때까지는 뭐 회로이론 배우고 뭐 전자회로 배울 때는 나 전자과 나지 괜히 하는 것보다 나 사실 전과 하려고 굉장히 많이 생각했었거든. 그러다가 통신을 배우고 나서 이게 굉장히 재밌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 나는 솔직히 전자과 과목 중에서 통신이 제일 재밌더라고. 이게 그나마 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머지는 그냥 사실 갖다 다 때려 넣는 거잖아. 뭐 RLC 외로 이거 뭐 그냥 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거 뭐 백날 뭐 해보이 사실 풀 수도 없어 실제로.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거 백날 배워보이 뭐 그 TV에 들어가는 거 회로 해석할 수가 없다고. 좀 웃긴 수준이야 이게. 왜 배운지 모르겠어. 하여튼 하여튼 왜 굉장히 좀 특이해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 그 노이즈의 확률적인 것들을 어프로치를 접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니까 좀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하여튼 요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뭐 하여튼 내가 느꼈던 그런 어떤 그런 맛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못 느낄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 좀 깨달을 수가 있어. 하여튼 뭐 이 정도 합시다. 뭐 혹시 질문 있나? 질문. 뭐 질문 없으면 끝냅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